네, 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작성을 위한 리스 활용, 국내 학술 정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술정보관 사서 박미듬입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세 번째 모듈로 대학원생 그리고 학술 연구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연구자분들에게 유용할 만한 마이 리스 기능을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국내 학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여서 논문을 작성하시기에 유용한 팁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용 방법과 CCL 기본 개념 그리고 저작물 활용 시에 유의하실 부분들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리스 첫 화면으로 우리가 리스와 조금 더 친해져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리스에 들어오셨을 때에 제 눈에 띄는 건 리스 이용 방법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스 처음 방문하세요 내용인데요. 리스를 이용하시다가 내가 저번에 교육에서 들었던 건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였더라? 궁금하실 때에는 이렇게 이용 안내 부분을 살펴보시면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지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측 상단의 마이 리스 기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마이 리스 기능은 개인화된 서비스로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고 연구자분들의 추천 자료나 내 책장 같은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또 내려와서 가장 많이 활용하실 이 통합 검색창인데요. 이 검색창에서 질의를 하시면 되고 또 우측에 상세 검색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심화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아래에 보이는 최신 인기 학술 자료, 리스 활용도 분석, 연구 동향 분석 같은 경우에는 리스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추천 자료들을 제공하는 거라서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으로 제가 또 소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리스 지식 더하기라는 배너 부분인데요. 이렇게 애착 물품이 우리 마음에 남기는 흔적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좀 궁금했거나 아니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호기심이 될 만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논문으로 풀어진다는 걸 통해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게 나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교양 지식까지 확장할 수 있는 좋은 큐레이팅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섯 번째는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진행할 교육은 국내 학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이어지는 교육에서 자세히 설명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인기 학술 자료를 주제별로 바로 모아보실 수 있는데요.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 논문 이렇게 유형별로도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조금 더 더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 한 달을 주기로 계속해서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한 달간 이용자들이 어떤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는지를 주제 분야별로 이제 훑어보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그인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로그인을 왜 알아야 하지? 싶으실 수 있지만, 리스 안에서는요, 크게 기관 회원 로그인과 개인 로그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 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 하시는 방법은 소속 도서관에서 리스 배너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거고요. 또 교내에 이제 위치에 있을 때에도 바로 리스에 직접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하시게 되면 소속 도서관이 구독 중인 원문을 바로 열람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개인 로그인 부분은 리스에서 직접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셔야 하는 건데요.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마이 리스 개인화 맞춤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복사 대출 서비스와 무료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점을 한 번에 누리시려면 교내에서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마이리스 기능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소개를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마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리스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몇 개만 소개 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내 추천 논문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내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스가 이것도 한번 읽어볼래? 하고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또 내가 원하는 키워드 혹은 학술지를 계속해서 이제 새로 업데이트 됐을 때 알람을 받아보고 싶다 싶으시면 알림 서비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책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수집할 때 원하는 키워드나 아니면 연구 방법론 중심으로 모아보고 싶다 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 책장마다 URL을 공유할 수 있어서 수집하시기에 훨씬 유용하실 거예요. 또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바로 한 번에 전체 선택하셔서 내보내기도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논문 읽으시다가 '아 이 논문은 나랑 조금 크게 관련이 없어 보여.' 하고 넘어갔는데 한 3일 정도 뒤에 '아 근데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싶으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에 유용한 게 내 최근 본 논문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3 개월 동안 조회한 논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번거롭게 다시 키워드 검색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연구 성과를 관리하시는 분들 이미 논문을 출판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리스에서 저작물 등록을 하셔서 내 논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추이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빠르게 마이 리스 기능을 중심으로 리스에 대한 소개 드렸는데요. 많이 친해지셨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논문 작성 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학술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구 주제 선정부터 막막한 대학원생분들 또 국내 연구를 하신 신진 연구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팁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리스뿐만 아니라 KCI나 사이언스온의 기능들도 한두 개씩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연구 주제 선정과 연구 설계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연구 주제를 선정하실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탐색을 해 보실 텐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행 연구, 국내 학술 자료를 다양하게 확인해 보고 또 탐색해 보는 건데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사례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구 동향 탐색인데요. 연구 동향을 탐색하실 때에 이미 관심 있는 키워드가 있다 싶으시면 AI 리터러시 연구 동향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관련된 논문, 리뷰 논문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리뷰 논문들을 보시면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들이 진행이 됐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더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럼 내가 이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라고 탐색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KCI나 뭐 리스 이런 곳에서 이미 분석 정보 서비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키워드 분석, 또 연구 분야별 연구 동향 분석 같은 그런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KCI 같은 경우에는요. 논문 피인용수를 바탕으로 이런 동향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에 AI 리터러시를 넣고 기간을 설정을 해 주면 그 기간 안에 많이 피인용된 논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셔서 분석 서비스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데이터 분석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셋을 설정을 해서 분석도 해볼 수 있고 다른 데이터셋과 비교해 볼 수도 있어서 동향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KCI에 직접 로그인 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에서도 유사한 분석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리스 활용도 분석입니다. 리스는요, 리스에서 많이 활용된 나의 분야의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 서비스인데요. 주제별로 구분하셔서
동일하게 기간도 설정하셔서 보시면요. 이렇게 자료 유형별로 최근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활용도가 높은 이제 논문들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문헌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은 이제 AI 리터러시가 조금 인기가 많이 있더라 하고 알아보시고 내 논문을 주제 선정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관심 키워드 기반 탐색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검색을 해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주제를 잘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색 팁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리스의 통합 검색창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바로 검색하실 수 있는데 이 통합 검색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입력한 검색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미의 단어를 색인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디지털 도서관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검색이 되는 거고요. 혹시나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검색하고 싶다 싶으실 때에는 이 상세 검색을 활용해 보실 수 있고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보는 거예요. 내가 AI 리터러시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만 검색을 하게 되면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련된 뭐 디지털 리터러시나 젠 AI 리터러시 이런 키워드들 다양하게 넣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키워드를 어디서 찾나요? 궁금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질문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키워드로 관련된 키워드를 조금 더 추천받고 싶어. 뭐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할 건데 어떤 키워드가 좋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요. 관련된 키워드들 다양하게 추천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잠깐 팁 하나 드렸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리스 창에다가 AI 리터러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범위를 좁히고 싶으시면 결과 내 재검색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AI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보고 싶다 싶을 때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검색 결과의 폭이 좁아져서 이렇게 교집합된 부분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는 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중에서 또 검색 결과를 조금 더 필터링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왼쪽에서 KCI 뭐 등재 정보를 설정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출판된 연도 등을 설정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우측에는 추천 자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 검색어로 다른 연구자들이 어떤 자료를 많이 봤을까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통합 검색이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세 검색과 유사하게 검색 연산자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 연산자들은 이렇게 5개 정도가 있고요.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AI하고 찌끄고 디지털, 느낌표, 소버린이라고 제가 검색을 하게 되면 AI와 디지털 둘 중에 하나라도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라면 다 보여달라.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소버린이라는 게 있다면 그 자료는 전부 빼달라라는 검색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연산자를 활용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and, or, not 같은 경우에는 리스뿐만 아니라 구글 스칼라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검색하실 때 요즘은 AI 많이 사용하시죠. 이제 범용 AI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국내 학술 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언스온이나 DBpedia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AI 기능으로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형으로 검색하면 요약된 자료와 함께 이 답변에 사용된 문헌들까지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지도 교수님의 관심 주제 탐색 부분인데요. 연구 공백은 어디 갔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연구 공백은 제가 사례를 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자료를 탐색하시다가 이제
특정 이제 관심 있는 주제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연구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연구가 되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갭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에 연구 공백들을 찾아서 네, 연구 주제로 선정해 보시는 게 이제 연구 공백 탐색인 거고요. 그러면 돌아와서 이번에는 지도 교수님의 관심 주제 탐색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관심 주제를 보는 거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탐색하냐면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학위 논문을 쓰실 때에 지도 교수님께서 심사하신 논문, 즉 지도 교수님의 제자의 논문을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구 주제를 확인하고 또 논문의 구조나 짜임을 확인할 때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인데요. 교수님께서 이미 심사하신 논문이라서 교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선배 연구자 분들께서 교수님의 관심 주제를 어떻게 확장했고 또 어떤 식으로 바꾸어서 보았는지 그런 시사점도 가질 수가 있어서 네, 지도 교수님께서 심사하신 논문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상세 검색 기능을 통해서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상세 검색에서 학위 논문을 선택하시고 지도교수, 수여대학, 그리고 이렇게 학과 정보까지 설정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원하는 자료들 한 번에 모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구 주제를 선택하실 때에, 선정을 하실 때에 탐색하는 방법들 알려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동시에 진행하시거나 후속으로 진행하시는 게 바로 연구 설계 부분일 거예요. 연구를 설계하실 때에는 이런 사항들을 대표적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제가 리터러시의 주제와 관련해서 다중 회귀 분석을 진행한 논문을 보고 싶다. 이 다중 회귀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다 싶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이 연구 방법 부분에서 다변량 분석을 실시했다,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이런 절차와 내용들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고 특히 석사, 박사, 학위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선행 연구들 참고하셔서 나의 연구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선행연구 조사 부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선행연구 조사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국내 학술 정보를 탐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DB마다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들 여러 가지를 활용해 보시고요. 또 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학도서관에 학위 논문이 열람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행연구 조사 부분에서는 앞서 연구 주제를 탐색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자료를 탐색하시고 훑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건지를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선행연구에서 원하는 관심 있는 자료를 보았을 때에 어떤 식으로 무엇을 보면 좋을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행연구 정리 부분에서 이제 관심 있는 페이지에 딱 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활용도 부분인데요. 이 논문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는지를 수치화된 자료로 볼 수 있어서 저는 조금 활용도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제어 부분을 또 봅니다. 이 주제어는요, 연구자가 직접 입력한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검색하실 때에 다양한 키워드 넣어보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 주제어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로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또 리스와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리스의 자료나 나를 위한 추천 자료들까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1번, 2번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일 먼저 1번입니다. 이 1번 부분은 이 서지 정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나 소개한 건데요. 그 중에서 분석 정보에서 활용도 분석을 통해 보시면 이 연도별로 활용도가 어떻게 추이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리터러시라서 이제 2024년에 나온 논문이라서 수치가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더 전에 나온 논문이라면 이게 자기
자기 효능감 이런 주제라면 이제 조금 더 추이가 요즘은 인기가 조금 더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런 변화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논문 주제 분석을 클릭해서 보시면요. 앞서 좀 강조드렸던 주제어를 주제어마다 연도별 연구 동향과 연도별 활용 동향까지 보실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논문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검색을 해보지 않고도 이 주제어와 관련된 연관 논문 바로바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은요, 이 논문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인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논문 정보가 복사가 되고 컨트롤 V를 원하는 메모장 같은 곳에 하셨을 때 이렇게 붙여 넣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인용 스타일 말고 다른 APA나 시카고 같은 인용 스타일을 사용하고 싶다 싶으시면 개인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검색 환경 설정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인용하기 말고 이 자료를 내보내서 엔드노트나 레프웍스 혹은 엑셀로 이제 반출을 하고 싶다 싶을 때에는 내보내기에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고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셔서 내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내 책장 담기 기능은 앞서 설명드렸던 마이리스의 내 책장 담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미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정말 내용이 많아질 건데요. 그래서 선행연구는 필수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정리된 논문은요,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나중에 이제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한데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엔드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엑셀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은 노션이나 옵시디언과 같은 지식관리 도구를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넣으면 되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본인 스타일에 맞게 적으시면 되는 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키워드, 목적 부분입니다. 이 선행 연구를 내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담았는지, 이걸 AI 리터러시라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정의를 쓸 거라서 내가 이걸 담았는지 아니면 연구 방법론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담았는지 이 목적별로 키워드를 분류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 자료를 사용하실 때에 내가 이래서 이걸 담았었지, 여기에 활용하려고 했었지, 이런 사항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선행연구 정리 부분에서 AI 기능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사이언스온에서는 AI 리뷰어 기능을 통해서 업로드한 논문 간 비교를 해주거나 리뷰 요약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점별로 연구 목적이나 연구 방법 및 도구 이런 것들을 AI가 한 번에 정리를 해줘서 다른 논문들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또 사이언스온에서 검색되는 자료만 볼 수 있냐 하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자료들 PDF를 업로드하면 OCR 인식을 해서 이렇게 결과들을 잘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 방대한 자료들 한 번에 보느라 지치신 분들은 이렇게 AI 기능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를 하시다 보면 이 자료를 꼭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바로 보실 수 없는 경우에는요. 복사 대출 신청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원하는 자료에서 대출 신청 버튼 누르시면 해당하는 유형별로 신청을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지불 방법이나 수령 방법, 소요 일수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소속 기관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실 때에 소속 기관을 꼭 설정을 해 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담당 사서가 승인을 하게 되고 자료를 받아보실 때에 소속 기관 소속 도서관으로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문헌복사 대출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개인의 신분이나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때에 직접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고객센터에 FAQ로 나와서 내가 궁금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번에는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들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서지 정보와 같은 익숙한 데이터가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데이터의 수집부터 그리고 분석, 시각화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문 문항 구성을 참고하거나 공공 데이터 통계 자료로 활용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보면 되나 이런 팁들도 함께 담아 보았어요. 가장 먼저 서지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리스에서 계속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이 내보내기 서지 정보 데이터가 실제 논문의 원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연구 동향 분석이나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는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셨을 때에 100개씩 출력으로 설정을 하시고 조회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이 리스 안에서는 최대 100개씩밖에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118건이라서 추가적으로 더 내보내기를 해야 한다 싶으시면 페이지를 넘긴 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실 때에 원하는 형태로 또 초록이나 이런 상세 정보가 필요하다면 상세 정보를 체크하셔서 이런 식으로 원 자료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한 연구들 이런 식으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에서 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논문에서는 리스에서 서지 정보를 추출을 하고 또 연도별로 추이 변화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주제어 기반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렇게 리스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부분은 데이터 수집보다는 약간의 팁에 좀 해당되는데요. 설문 문항, 설문지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설문지 문항을 구성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설문지 문항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시는 게 맞는데 선행 연구들에서 요인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질문을 던졌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고민이다 하실 때에는 학위 논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위 논문은 부록 부분에 이 설문의 원문을 아예 탑재를 하고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구나 하는 사항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록을 보신 다음에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을 보시면서 이 논문은 어떤 선행 연구를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구성했구나 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보실 때에는 박사 논문을 좀 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팁으로는요, 공공 데이터와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천해 볼 만한 사이트들 가지고 와봤는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우 데이터나 뭐 여러 시각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고, 국가 통계 포털은 원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에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요, 국내 학술 자료는 아니지만 좀 더 글로벌한 데이터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스태티스타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태티스타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AI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어가 지원이 되는 이 AI 기능으로 편하게 질의하고 관련된 자료들, 통계 자료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관련된 팁들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연구 동향 분석 등에 활용이 되는 서지 정보
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시각화하는 사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시면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할 건지 범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전처리를 하시는 건요, 중복을 제거하고 분류어를 처리하고 용어들을 통일하고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 및 시각화로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데이터 전처리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텍스톰이라는 프로그램의 캡처 화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텍스톰에서도 이런 식으로 분석기를 사용해서 분석 품사를 설정을 해주고 사용자 사전을 통해서 불용어들을 한 번에 제거를 합니다. 이 불용어라고 함은 은는 이가 이런 조사와 같은 것들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는 거고요. 네, 조사뿐만 아니라 연구라던가 이런 식으로 본 연구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키워드에는 사실상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 정제를 하실 때에 중복된 내용까지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키워드 정제도 하실 수 있는데요. 키워드 정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빅과 데이터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이걸 하나로 묶어줘야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 논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키워드 정제를 하는 예시로는 동의어를 치환한다거나 하이픈 처리를 이제 없앤다거나 약어를 이제 풀어서 쓴다거나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텍스톰뿐만 아니라 R, 파이썬, 엑셀 같은 것들로 불필요한 데이터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은요, 정말 중요한 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정말 중요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고 또 시각화를 해야 할 텐데요. 제가 기초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단어 빈도 분석부터 시작해서 클러스터링까지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연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단어의 중요도를 단어 빈도 분석과 TF, IDF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 중요도가 높은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조합을 통해서 동시 출현 패턴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 관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할 수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동일한 의미 집단으로 묶거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묶어서 이제 결과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석과 시각화 부분 논문에서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단어 빈도 분석과 TF, IDF 분석을 하여서 이렇게 결과로 도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만 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한 결과도 이렇게 논문에 넣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논문은요. 네트워크 분석과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클러스터별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네트워크 맵으로 시각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 관계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연구 이제 동향 분석을 하는 논문을 쓰고 싶은데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선행 연구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또 특히나 내 연구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 분석 논문에서 이 데이터 분석 방법과 같은 부분을 보시면요. 텍스톰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에스프레소 K 분석기를 썼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빈도 분석, 워드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넷드로우나 UCI넷 프로그램을 썼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은 무엇인지 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주로 시각화를 하거나 분석을 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논문 작성 단계별로 이제 국내 학술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과 데이터 분석, 기초, 시각화 부분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논문 작성의 마무리 단계에서 인용과 참고 문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인용과 참고 문헌은요, 표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부분인데요.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표절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논문을 투고하셨을 때에 만약에 이렇게 참고 문헌에 오탈자가 있다, 제대로 뭔가 이 URI가 좀 URL이 틀렸다. 이럴 경우에는요, 다음 연구자가, 나도 이 논문을 참고해보고 싶다 하는데 관련된 자료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인용 부분을 또 참고 문헌 부분을 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문헌 작성을 하실 때에는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인용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고하고자 하는 출판사, 학술지 혹은 이제 해당하는 학위 논문에서 학위 분야에서 어떤 이제 인용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문헌정보학 같은 경우에는요, APA 칠판을 가지고 일부 좀 변형된 상태로 이 참고문헌 양식 기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 대표 인용 스타일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100%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CCL 기본 개념과 저작물 활용 시에 유의하셔야 될 점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미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학위 논문 첫 페이지에 익숙하게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라이선스는요,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또 그걸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디컬렉션에서 이 기준을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 저작물을 활용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CC 라이선스의 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그 범위 안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범위는요,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4가지 허락 조건들이 조합이 된 건데요.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는 건 기본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도 비영리나 뭐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이런 사항들이 추가되고 또 변경이 되면서 이 종류가 6가지로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 꼼꼼히 확인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저작물을 안전하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한 2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던 페이지인데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국어로 제작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 출판 안내와 저작권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내가 투고하려고 하는 학술지가 이 CC 라이선스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국내 학술 정보를 중심으로 논문 작성할 때 리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이제 활용할 때에 논문을 탐색하실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을 해보시고 원하는 자료를 좀 더 빠르게 얻어보실 수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선행 연구가 정말 중요하다. 모든 단계에서 선행 연구를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또 그걸 기준으로 이제 본인의 연구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크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선행연구 정리하는 노션, 옵시디언, 엔드노트, 레프웍스들 각 특징이나 장단점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기능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들 뭐 체크하시거나 할 때에 분류하실 때에 이 데이터베이스로 미리 분류들을 다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거는 학위 논문에 관한 거다. 뭐 이거는 뭐 어떤 연구 방법론에 유용한 거다. 이런 데이터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 옵시디언 같은 경우에는 요즘 AI와 많이 연동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AI 많이 쓰시는 분들은 클로드 같은 이런 기능들을 옵시디언과 연계해서 좀 지식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나 레프웍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참고 문헌을 관리하는 서지 관리 도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지 관리 도구를 나중에 이제 참고 문헌을 관리하시는 게좀 복잡할 것 같다. 그러면 선행연구 정리를 엔드노트, 레프웍스 같은 이 도구에서 미리미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는 사실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서지 정보를 바로바로 이제 인식하고 넣을 수 있는 기능들도 있어서 조금 더 연구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관련된 교육들도 들어보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11시 20분이 되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연구 공백 탐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바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게 원하는 키워드로 관련된 자료들을 보시다가 이 공백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당 연구에서 후속 연구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동향 분석을 하시다가 이 내용이 왜 공백이 생겼지? 라는 것도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공백을 이제 직접 찾으셔야 한다.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백이라는 기준이 뭐 사회적인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다거나 이런 것들로 기준을 잡고 네, 관련된 자료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요. 저는 여기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